글쎄요. 초등학교 음악 시간 하면 생각나는 것이 풍금 소리 아니에요? 선생님이 페달을 밟죠. 이제 공기를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삐걱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면서 우리 그 멜로디에 따라서 뭐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이런 노래도 따라 부르곤 했는데 초등학교 교실은 우리의 추억의 교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실이 그런 학교가 폐교가 된다면 그 추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안아주고 싶은 당신에서는 안타깝게도 얼마 뒤에 폐교가 되는 강원도 산골짜기의 어느 초등학교에 5명의 어린이 그리고 2분의 선생님을 함께 만나시겠습니다. 어른들은 나물 캐러 산으로 들어가고 풍금에 맞춰 부르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계곡에 메아리치는 이곳은 강원도 양구군 월명리. 양구에서 제를 2공이나 넘어야 나타나는 오지마을입니다. 바로 이 마을에 월명분교가 있습니다. 잘했어요. 자, 오늘은 몇 학년부터 할까? 자, 그러면 저 가위바위보로 결정할 거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몇 학년이지? 6, 4, 5요. 오늘 수학 수업은 6, 4, 5로. 가위바위보로 정한 수업 순서 6, 4, 5. 오늘은 6학년, 4학년, 5학년 순으로 개별 수업이 진행된다는 뜻. X, Y로 표현하는 것이 정비례 식이라고 해. 정비라는 것은 정확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주원이가 먼저 산수 수업을 받는 동안 잠시 한눈 팔짬이 난 5학년 만석이 벌써부터 방과후 뛰어놀 궁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새내기 교사 이 선생님이 고학년과 씨름을 할 동안 안 선생님은 교실 반대편에서 2학년 예진이와 3학년 형기의 과학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빼기를 하려면 비교를 해야 되지, 두 개는. 그치? 그러면 비교를 하려면 올해로 교사 경력 3년째인 안 선생님. 2분은 올 3월 월명분교에 부임한 부부교사입니다. 전교생이래야 5이 전부. 그러니 집안 사정쯤은 훤할 수밖에요. 오늘 오후엔 만석이네 집에서 모내기를 하나 봅니다. 네. 이장님도 오셨어요. 비 온다. 비 온다. 안 선생님이 수업할 동안 2살 박이 딸 혜림인 기사식댁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아빠 가시네. 꼬마 혜림이와 안 선생님은 손바닥만한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안타깝게도 눈길만 주고받는 것이죠. 거짓말처럼 비가 갠 오후 계획대로 전교생이 함께 자연학습을 나갑니다. 훈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따먹구나. 훈이가 이 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 앞에 가면 도둑, 뒤에 가면 경찰. 앞에 가면. 오늘 학습장은 만석인의 논, 모내기 현장. 어른들은 진달래 피는 4, 5월경에 벽실을 담갔다가 제비가 돌아오면 모내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3년 전 서울에서 내려온 형기네도 이젠 제법 농사꾼 티가 나죠. 야, 됐다. 한 주먹 다 됐다. 아, 미끄럽다. 뭐 없는 사람 없어? 야, 선생님.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렇게. 폰만 잡고 논일에 서툰 이 선생님. 주원이가 한 수 가르쳐 드립니다. 교실을 떠난 자연에선 아이들이 오히려 선생님인 셈입니다. 우직한 만석인 꾀부릴 줄도 모르고 모내기에 매달립니다. 공부를 좀 재밌게 해봐라. 얼굴이 재밌다고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차곡차곡 쌓기만 하고. 아무리 숙련된 농부라 해도 아직은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힘든 모내기가 금세 실증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양념 같은 이 선생님의 감시 덕분에 3시간 만에 모내기 끝. 그런데 일을 마칠 무렵 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생님, 혜림이가 아파가지고 먼저 양구를 가가지고
저 병원 갈게. 너네가 이해해줘라. 응? 이해할 수 있지? 준비, 시작! 사랑스러운 택배 조카 민족의 무한히 눈물에 뭔가 마음이 어쩌겠다 충분한가 그대 인사. 병원에 가려면 양구 읍내까지 나가야 합니다. 차로 달려 30분 남짓 거리지만은 마음 급한 오늘은 산길이 유난히 먼 듯합니다. 감기와 함께 찾아온 39.5도의 고열. 손바닥 반쪽보다도 작은 엉덩이에 주사바늘을 꽂다니 해림이보다 더 놀란 두 선생님. 언짢은 마음을 숨기려는 듯 병원 밖으로 얼른 달려나갑니다. 아이가 아플 때면 가슴 졸이며 읍내까지 달려야 하는 분교 선생님 자리. 부부가 처음 월명리에 들어올 때 가장 걱정했던 일 중 하나입니다. 한바탕의 난리 끝. 아빠 가슴을 콩알만하게 만들었던 해림의 고열도 이젠 한풀 꺾인 모양입니다. 안 선생님은 처음 분교 발령장을 받아들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더군요. 병원은 물론 구멍가게 하나 없는데 그러나 5 아이들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 돌돌돌 시냇물아 안녕. 안녕. 돌돌돌 시냇물아 안녕. 아이 잘하네. 도랑꽃. 처음 월명리에 들어올 때 부부는 춘천 본가에 해림이를 맡기고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20년간 학교를 관리해 오신 기사 아저씨네서 해림이를 돌봐주마 자청을 하셨죠. 아저씨의 넉넉한 인심 덕분에 해림이네는 이상가족 신세를 면한 셈입니다. 우리를 잘 놀아라. 하나, 둘이 나네. 하나, 뽀. 기사 아저씨 댁에 들어선 해림인 금세 텔레토비에 온정신이 빠진 모양이군요. 이때를 놓치세라. 엄마 아빠는 뒷걸음질로 후퇴 작전 돌입. 아침마다 반복되는 출근 전쟁입니다. 해림이에겐 미안한 노릇이지만은 이제부터 안 선생님은 잠시 엄마의 역할을 접어야 합니다. 예진이 좋아. 교실에선 1등으로 등교한 훈이와 예진이 남매가 오늘도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치야, 맛있겠다.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 손수 담근 김치 한 포기. 훈이 할머니의 선물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김치 맛있게 먹었다 그러니까. 그치? 머리 언제 감았어? 선생님 어제 머리 감아라 그랬더니 감았구나. 밤에 감고 잤니? 안 선생님이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 예진이 머리를 묶어주는 일입니다. 예진이 너무 예뻐요. 선녀 같아요. 이거 뭐야 묶어보니. 했어 안 써? 엄마도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예진이. 그래서 안 선생님은 아침마다 그런 예진이의 머리를 빗겨줍니다. 얼마 전 고모가 시집을 간 후로 눈물 많은 예진이를 알뜰하게 챙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해보자. 자, 토끼 선녀가 됐네. 선생님이 토끼처럼 묶어줬네. 안 선생님이 예진이 머리를 빗길 동안 오빠 훈이는 자연 시간에 쓸 올챙이 수조를 정성스레 챙깁니다. 전교생 모두가 참여하는 월명 분교의 체육 시간. 살짝, 살짝. 귀에 닿도록. 몇 개 있어, 예진아. 이어지는 수업은 2학년 과학 시간. 예진이 연기 오늘은 자석의 원리를 배울 차례입니다. 다 잡아야
예진인 자석 낚시로 클립이 붙은 물고기를 낚아야 합니다. 할머니 갖다 드릴 건가? 운동장 수업엔 꼭 나타나는 단골 회방꾼. 오늘이라고 예외는 아니군요. 민수가 왔어. 민수도 해주자. 기사 아저씨네 손자인 3살박이 민수. 운동장은 물론 교실에서 교무실까지 민수에겐 재미난 놀이터입니다. 하나도 있네. 그래. 우와, 민수가 낚시해요. 인심 좋은 분교이기에 가능한 일 아닐까요? 오늘 아침 버스에서 만난 그래 날 보고 호박꽃이래 수박코에 딸기코에 못생긴 얼굴 너는 뭐가 잘났니? 무슨 말이야? 호박꽃도 꽃이라고 날 보고 놀리는데 나는 그만 참을 수 없어 멸치도 생선이니 예예예예 오늘 아침 버스에서 만난 그애 날 보고 호박꽃이래 수박코에 딸기코에 못생긴 얼굴 너는 뭐가 잘났니? 호박꽃이 누구야? 누구야? 예진이야, 주원이야? 아니 얘네들 계속 이쪽으로 했는데 예진인지 너는 주원인지 모르겠어. 누구를 했어? 저 주원이 주원이, 너는? 저 주원이 주원이, 너는? 예진이 하루 수업 마무리는 언제나 호박꽃 뽑기. 너네. 하나, 둘, 셋, 넷, 둘이네. 자, 내일 우유 먹은 것은 주원이가 싹 씻어가지고. 의사가 꾸민 맹렬 여학생 주원이가 오늘의 호박꽃으로 뽑혔군요. 벌칙으로 내일 우유통을 씻어야 하는 주원인 마음 약한 선생님께 한 번만 더 하자고 때를 써봅니다. 오늘 아침 버스에서 만난 그애 날 보고 호박꽃이래 수박코에 딸기코에 못생긴 얼굴 너는 뭐가 잘났니? 가져가. 학교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만석이네 집. 산 중턱에 있는 집까지 아이들 걸음으로 40분 거리입니다. 이 마을은 화전민들이 터를 잡으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부분은 만석이네처럼 척박한 산기슭에서 옥수수나 감자 농사를 지으며 살죠. 아빠 위주로만 심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빨리 심어야지. 요즘 같은 농번기엔 놀기 좋아하는 만석이도 일손을 거들어야 합니다. 봄, 여름엔 지금처럼 밭농사 일을, 가을이면 벌꿀 따는 일을 도와야 하는데 오늘은 아빠와 고구마 순을 심고 있습니다. 아이고 돌이 이렇게 많대? 한편 안 선생님은 수업 종료와 함께 다시 엄마의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엄마 코 어디 있어 코 혜림이 발 아이 잘하네 혜림이 귀는 어디 있어 혜림이 귀는 여기 아이 잘하네 우리 엄마 아빠가 다니는 학교 그치? 혜림이도 알지? 학교 나른한 오후 텅 빈 분교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뛰노는 웃음소리 대신 혜림이의 자장가가 들려옵니다. 돌아요 우리 살짝 손잡고 왼쪽으로 돌아요 양구에서 소양호를 가로질러 회석선으로 1시간, 춘천으로 구경 가는 길. 지난 4개월 동안 정으로 맺어진 초보 선생님과 5 제자들, 그리고 혜림이. 언젠가 꿈속에서
이 선생님과 안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분교 생활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월명 분교의 폐교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2-3달 남짓. 선생님과의 외지 여행도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아저씨가 준비한 공연은 표정 가면 쓰기. 웃음이 담긴 가면을 쓰면 일행의 마음속 근심은 마법처럼 사라져버리고 이 선생님도 만석이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웃음이 담긴 추억으로 기억될 겁니다. 이 학교 폐교되지 않고 그대로 있고 있으면 좋겠어. 그냥 여기 안 없어지고 남은 애들 다녔으면 좋겠거든요. 잘해준 것보다 못해준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 앞으로 시간이 더 많으면 더 잘해줄 텐데 시간이 없는 게 참 아쉽고 너희들 이제 더 큰 학교로 나가고 더 큰 세상을 보고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 그때 여기에서 생활했던 추억들 잊지 말고 그런 것들 마음에 간직하면서 자신감 있게 어디서나 자신감 있게 그리고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작전을 보시면 안 되죠. 저를 가세요. 각자 보면 안 돼? 지난 5월 31일 서울에서 5시간을 달려 월명 분교를 찾아갔습니다. 분교 방문 기념으로 이 선생님이 제안한 축구 시합. 만석이 형기와 함께 저도 한편이 되어 운동장을 달렸습니다. 그날 경기가 몇 대 몇이었는지 어느 편이 이겼는지는 저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머리 좀 해봐. 격 없는 축구 경기 뒤에 시원한 등목 한판. 개구장이들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겠죠. 누가 그랬어? 이리 와! 눈치 빠른 녀석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냥 와. 서툰 유인 작전에도 금세 되돌아올 만큼 순수한 분교 아이들. 앞으로 2달 후 월명계곡에서 풍금소리가 사라지면 동심의 꿈을 접고 학교는 사라져야 합니다. 울보예진이 씩씩한 훈이, 속 깊은 만석이, 독고탁 형기, 돼지 주원이, 그리고 이 선생님과 안 선생님.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는 한편의 동화로만 오래도록 남아있을 겁니다. Maybe I would die 'cause I don't have a wooden heart. 네, 헤어지고 만나는 것이 인간 사는 세상에 늘 있는 일입니다마는 우리 5 어린이 또 2분의 부부 선생님 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마음 아픈 것인지 이제 곧 그 시간이 다가올 텐데 말이죠. 또 여선생님 등에 업혀 다니던 14개월 된 혜림이는 언니 오빠하고 헤어지면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그것도 참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나눴던 사랑은 늘 가슴에 품고 사는 것. 그것은 몸은 헤어져도 그러면은 마음은 헤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선규였습니다.